한 교수님한테 계속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집단소송법에서 소급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예컨대 쿠팡 같은 경우에 그 현재의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아직 진행 중이다는 이 분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든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한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이 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회사가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매출이 38조 2,988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보 유출이 3,370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고 이 역대급 개인 정보 유출이거든요. 그 국내 기업 시총 2위입니다. 그럼 이 쿠팡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 근데 남소 우려를 지금 이제 권영수 교수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에 우리 소송 허가 제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심사를 꼼꼼히 해서 그런 남소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 아까 권용수 교수님께서 이 미국하고 우리는 다르다. 미국은 사전적 규제가 없는데 우리는 사전적 규제가 있다. 그 사전적 규제를 뭐로 보셨냐 하면은 과징금이라든가 뭐 형사처벌 이런 예를 드셨는데 그거는 사후적인 규제죠.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 우리 영업이익의 한 3% 정도 부과할 수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을 3%로 계산을 하면 1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과연 그러면 1조 4천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인가? 아직도 지금 과징금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SKT 같은 경우에는 2,300만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1,348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을 뿐입니다. 쿠팡 지금 39조 원의 이 매출을 올리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1조 4천억 부과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이 미국처럼 기업을 망하게 하는 이런 과징금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나서 이 쿠팡의 피해,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이 사후적 규제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전적 규제는 더더구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거를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미국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이 집단소송 제도를 우리도 조금 더 우리도 이게 소송 허가제들 같은 장치를 마련해서 도입하는 것이 개인 피해자들을 권리구제를 국가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네 분 중에 아무나 말씀을 좀 예, 일단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소는 사실 지금 소송 절차상에서 남소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쿠팡 사건 보면은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그리고 전국 법원에 수백 개의 소송이 계류가 돼 있고요. 아니 위법 행위는 가해자 기업이 했는데 그에 따른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은 사회가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소송 건수도 훨씬 더 많은 거죠. 현재가. 그리고 이제 행정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과징금의 성격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과 피해 배상용 성격을 같이 갖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집단소송법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과징금 중에서 그 피해 배상용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마 조금 가만히 돼서 그 부분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민사소송법상의 손해배상액의 원칙이 실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온다든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